자, 드디어 본격적인 패러럴 과정에 입문하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중급자일생에 타는 가파른 슬로프에서 좀 더 빠른 스피드로 회전하는 단계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중급 스키로 가는 길이 한층 가까워졌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주행에서 스키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본 과정부터는 스피드가 2배로 증가하는 가운데 슬로프를 빠르게 회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빨리 회전하고 몸을 재빨리 복귀시킨 후 다음 회전을 진행하고, 이러한 기술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 우리는 앞서 배웠던 기초 패러럴의 기술을 고도로 응용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 단원에서는 가파른 슬로프에서도 아름답게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스피드 스키라 불리는 패러럴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먼저 패러럴을 잘게 쪼개어 빠르게 회전하는 법을 공부해 보겠는데요. 자, 그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경사진 지형에서 빠른 회전을 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아시다시피 일단 하체를 안쪽으로 기울여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기초 패러럴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 기술만으론 무리가 따릅니다. 한층 가팔라진 슬로프에서 고도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보다 더욱 빠른 스피드를 내며 회전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경우 우리는 앞서 배웠던 기초 패러럴의 자세보다 하체를 안쪽으로 더욱 낮게 높이는 가운데 이처럼 스키의 날을 예리하게 세우며 빠른 회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기술을 레이의 패러럴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슬로프를 출발한 레이, 회전의 시작 부분에서 체중을 이동하고 하체를 틀었습니다. 현재 그는 기초 패러럴보다 대폭 낮은 자세로 회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레이의 하체를 유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하체의 세 점인 발목, 무릎, 골반을 동시에 구부렸을 뿐 아니라 이 세 점의 각도를 이처럼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몸을 안쪽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발목을 한번 볼까요? 이처럼 미세하나마 발목이 확실히 기울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동작은 의외로 많은 스키어들이 간과하는 동작입니다. 이 기술이 소홀한 나머지 초보자들은 스키의 날을 날카롭게 세우질 못하는데요. 그 결과 스피드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슬로프 아래로 미끄러지는 현상을 낳을 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를 정리하자면 빠른 회전을 위해선 몸을 안쪽으로 깊숙이 눕히되 하체의 세 점이 같은 각도로 기울어지도록 하고, 그 중에서도 발목의 기울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스키를 보다 예리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프로 스키어들은 급격한 슬로프에서도 절대 미끄러지지 않고 이처럼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스피드 스키인 패러럴의 핵심 기술을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충분히 익혔다 해도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프로 스키어들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는 걸까요? 자, 어떻습니까? 프로 스키어들의 동작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키를 타는 동작이 매우 리드미컬하며 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것은 과연 어떤 기술에서 연유하는 걸까요? 자, 보시다시피 옆으로 기울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가 또다시 옆으로 기울어지고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네, 바로 이 같은 하체의 움직임이 포인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체를 기울이는 것은 경사진 슬로프에서 최대한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세입니다. 단, 이 자세가 안쪽으로 기울기만 한다면 문제는 곤란해지죠. 회전이 끝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 중심을 찾고 다음에 반복되는 또 다른 회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작은 어떤 방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까요? 네, 그것은 바로 앵클이라 불리는 발목의 동작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그 움직임을 쫓아가 보겠는데요. 슬로프를 출발한 노먼. 이처럼 체중을 이동하고 하체를 틀며 회전합니다. 자, 회전이 진행되는 지금 이 단계부터 앵클의 움직임이 시작되는데요. 보이시죠? 마치 발 뒤꿈치가 크게 들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노먼은 발가락 앞쪽을 힘있게 눌러주며 이 반동을 이용해 기울어진 하체의 중심을 원상태로 되돌려 놓고 있습니다. 곧이어 다음 회전을 할 땐 이처럼 발목을 꺾고 회전하려는 방향으로 하체를 기울여줍니다. 그리고 회전이 끝나면 다시 설면을 눌러주는 기분으로 발가락 앞쪽을 힘있게 누르고 또 다음 회전을 위해 발목을 꺾어주고. 자, 어떻습니까? 리드미컬하게 진행되는 하체의 동작 속에는 보이지 않는 발목의 움직임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미세한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프로스키어들은 보다 빠르게 균형을 잡고 또 이처럼 안정적으로 슬로프를 누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기술을 정리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기초 패러럴에선 회전을 여유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체를 최대한 구부려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바깥쪽 발에 쉽게 체중을 주게 되며 이 발을 축으로 둥글고 완만한 라인을 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의 패러럴에선 이처럼 하체를 구부리는 동작이 비교적 약하게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패러럴이 본격적인 스피드 스키이기 때문입니다. 스피드를 내는 단계에선 여유롭기보단 빠른 회전이 추가됩니다.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할 수밖에 없죠. 이에 반해 하체를 아래 위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은 시간의 소모가 큽니다. 자, 어디까지나 패러럴의 주 목표는 이처럼 하체를 안쪽으로 기울이고 이를 통해 스키의 날을 바짝 세운 다음 최대한으로 스피드를 내는 것입니다. 단, 스피드 스키라 해서 이러한 기술을 무리하게 진행하면 오히려 균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체를 안쪽으로 기울일 때도 서서히, 스키의 날을 세울 때도 서서히, 체중을 서서히 실으며 압력을 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체중을 실어주는 범위입니다. 발가락에서 발 뒤꿈치까지 반드시 발바닥 전체에 골고루 체중을 실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이제는 스피드 스키에 대한 자신감을 얻으셨으리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익힌 패러렐의 전 기술을 다 함께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자, 슬로프를 출발한 다음 레인은 빠른 회전을 시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목, 무릎, 골반을 안쪽으로 깊숙이 같은 각도로 기울입니다. 특히 스피드 스키에선 발목의 길기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인체가 낮게 기울어짐과 동시에 스키의 날은 바짝 세워지게 되고, 덕분에 레인은 보다 빠르게 회전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는 기울어진 몸을 세우기 위해 발가락 앞쪽을 힘있게 눌러주며 폴대를 찍습니다. 그 반동으로 레인은 쉽게 중심을 찾아 복귀하게 됐는데요. 이어서 그는 다음 회전을 위해 체중을 이동하고 하체를 튼 다음 발목, 무릎, 골반을 기울여 몸을 낮추고 이처럼 스키의 날을 최대로 세웁니다. 그리고 회전이 끝나는 지점에서 발바닥 앞쪽을 누르며 반드시 폴대를 찍어주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빠른 스피드를 내는 가운데 슬로프를 균형 있고 보다 아름답게 달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급 스키의 길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